지는 발표는 멀리 Hello everyone, I'm Simon Bernard.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몽 베르나르입니다. 플라스틱 오디세이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입니다. 우선 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과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컨테이너 선박이나 승객용 페리 등에서 상선 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 비누를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는 이 상선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도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는 플라스틱 오염 감축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6년 다카르에 다녀온 뒤에 플라스틱 오염 감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매우 까다로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미디어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단순히 해양의 표면에 보이는 그 플라스틱만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바다에 떠다니는 그 쓰레기 사진을 본 적이 있죠. 이러한 사진은 대부분 해안가에서 찍히지만 이런 사진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현실에서 보자면 이러한 오염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레이트 가베지 패치라고 불리는 태평양 쓰레기 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태평양에서 오염이 축적되는 소용돌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레기 섬에 대한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죠. 특히나 과학 논문을 보면 떠다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문제의 0.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8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그 중에서 평균 16만 5천 톤 가량만이 표면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밀도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트롤선이 이를 수집하여서 이콜라프와 같은 업체가 섬유로 재활용하기 전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작은 입자로 분해돼서 우리의 먹이사슬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5g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하나의 크기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양에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일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마치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매년 1,0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요. 이는 거의 매초 20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완화 전략을 동시에 취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너무 늦기 전에 과거를 청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잘 관리되지 못하여 이미 발생한 쓰레기, 그리고 또 앞으로 발생할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의 사용 방식을 바꿔서 우리는 그 단일 사용 플라스틱을 없애고 그 대안을 개발해서 우리의 미래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단계는 우리가 잘못 관리한 그 50억 톤의 쓰레기가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쓰레기는 특히나 중저소득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적정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쓰레기들이 자연에 버려지거나 그냥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돈을 그냥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태우는 쓰레기의 잘못된 관리로 고통받는 모든 인구가 이러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플라스틱이 가치를 가지고 수천 개의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한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간 기업가, 산업, 그리고 혁신가들은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구와 방법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들을 만나서 이러한 솔루션을 모두와 공유하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플라스틱으로 학교 책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혹은 의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심지어는 건축 자재도 만들어서 나무를 대체하거나 할 수 있고요. 즉 벌목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재활용 불가한 플라스틱은 연료로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1kg에 디젤이나 휘발유 1리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연료는 아닙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저희가 원유를 더 뽑아내서 세계의 반대편으로 운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어떠한 전환적인 연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재활용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선의 연료를 교체하거나 또 다른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 등에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수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라스틱 재활용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플라스틱 오디세이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솔루션들을 찾아서 이것을 문서화하고 또 배포해서 여러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유지하기 쉽고 또 복제하기 쉬운 기술을 담은 카탈로그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쓰레기를 돈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재활용 네트워크를 통합하거나 이전 시스템의 토대를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쉬운 복제와 또 유지를 위해서 저희는 오픈 소스의 힘을 믿습니다. 즉 설계도, 노하우, 또 비즈니스 모델을 무료로 현실화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키피디아와 비슷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의 관리를 위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오디세이에서는 지역적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역적 수준에서 도모하고 또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혼자서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기업가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국가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모든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창업하는 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커뮤니티가 쓰레기를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러한 완화 전략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미래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안이 없을 때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커피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용 방식을 좀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이 아닌 재사용 머그에다가 나무 뚜껑을 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디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커피컵도 종이로 만들고 또 접을 수 있도록 해서 뚜껑이 아예 필요 없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옵션이 적절치 않다면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뚜껑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이 자원을 가장 덜 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수용되기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행동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구축하는 저희의 비전을 설명했으니 이제는 이런 전략을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플라스틱 오디세이 팀은 플라스틱 오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 세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40m의 연구 선박을 플라스틱 실험실로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축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선박은 두 지역으로 다니는데요. 하나는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재활용 지역으로의 배 선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구역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장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 선박은 이런 프로토타입을 실험하고 개발하는 물리적 도구이자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정착지에 도달할 때마다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지역의 투자자나 기업과 회사, 인큐베이터 등에게 이러한 기술들을 공개하며 또 플라스틱 오염의 수도꼭지를 잠그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선박은 2021년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3년 동안 아프리카, 프랑스, 남아프리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까지도 탐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여정을 웹사이트 그리고 SNS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